안녕하세요. 저는 목동 백인대장의 이재승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오늘 본 이제 7월 모의고사 공통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또 한 가지 좋은 소식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저희 백인대장이 이제 봉투 모의고사를 이제 출시를 했는데요. 이번에 시즌 1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엄선된 문제들로 아마 후기들이나 뭐 이런 거 좀 봐보시면 작년에 이제 문제들과 또 다른 느낌으로 또 새롭게 이제 나온 상황이라서요. 그 공부하시는데 좀 참고해 보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링크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7월 모의고사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7월 모의고사 공통 부분은 아무래도 난이도가 조금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당장 지난 6월 평가원보다도 조금 어려웠던 것 같고요. 이제 전반적인 틀은 문제 형식이나 어떤 틀 같은 거는 좀 유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기억, 니은, 디귿이나 네모 넣는 거나 뭐 지수라고 함수를 조금 뭐 이렇게 바꿔서 평행 이동하거나 뭐 확대 축소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도 그대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문제들이 난이도가 조금 이제 조금 더 어렵게 나왔던 것 같고요. 특히나 함수를 추론하는 문제들에서 이제 미지수들이 좀 많다 보니까 좀 그 케이스 분류도 좀 해야 하고 약간의 좀 예측을 하면서 그림을 좀 또 뭐 그래프도 그려야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체감 난이도를 높이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이제 도형 문제도 뭐 중점 연결 정리라든지 이런 약간 중학교 도형 내용이 조금 이제 가미가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저와 함께 같이 좀 다뤄보면서 사실 알고 보니 뭐 별거 아니구나 좀 이런 것도 좀 느껴보시고요. 혹시 틀린 부분이 있으면 잘 오답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공통 4점짜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4점짜리부터 이제 볼 건데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공부를 또 많이 하셨으면 3차 함수의 뭐 세근의 합이 일정하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ax 3승, bx 제곱, cx, d 이런 3차 함수가 있을 때요. 여기에 어떤 직선을 이렇게 교점으로 잡아서 만나는 점을 구한다고 해도 이거를 여기로 넘겨봤자 어차피 이 부분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3차 방정식의 세근의 합이 항상 일정하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물론 함수가 정확히 있고 뭐 이제 접선을 뭐 긋고 뭐 해서 식을 세워서 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차 함수가 가령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물론 뭐 0,1이 뭐 어딘지는 정확히 알아야겠지만 뭐 적당히 뭐 사실 어디인지도 사실 필요가 없고요. 그냥 아무 데나 할게요. 여기 어딘가에 0,1이 있는데 t,ft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여기에 t,ft라고 하겠습니다. 이랬을 때 뭐 0,1을 지난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게 뭐 실제 위치가 여기 아니어도 어차피 답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이 t 값을 구하려면요, 이 직선과의 이제 요거의 교점이 접하는 건 2번을 더하는 거고 여기 있는 요 점은 한 번만 더해서 세근의 합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는 2번이고요. 그리고 저기 있는 저 x좌표는 0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한 게 결국 세근의 합, 여기 보이시죠? 2하고 마이너스 7 보시면 세근의 합이 2분의 7인 걸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t는 4분의 7이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고요. 보기에서 답을 찾아준다면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1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삼각함수 그래프와 관련된 문제고요. 좀 전형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요. 우선 함수는 코사인 a분의 파이 x 이렇게 들어있고요. 여기 그래프도 잘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뭐 2분의 1이 있고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는데요. 일단 제일 위에가 1이고 여기가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뭐 이제 뭐 그런 비율 관계 이런 것도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거는 사실 외우기 나름이긴 한데요. 여기가 이제 반 이런 상황이면 여기 가운데를 기준으로 여기가 1대 2다 또는 뭐 여기 전체적인 얘기를 할 거면 1대 4대 1이다 뭐 이런 건데 사실은 그냥 교점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율 관계 뭐 아시면 하면 되고 잘 모르겠다고 하면 그냥 교점을 구해보면 되세요.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이게 코사인 a분의 파이 x니까 당연히 3분의 1 a 이렇게 들어가야 코사인 3분의 파이가 2분의 1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어차피 대칭적인 상황이라서요. 여기는 3분의 5a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이 사각형 넓이는 사다리꼴 넓이잖아요. 그래서 윗변이랑 아랫변을 이제 더해줘야 되는데 여기 있는 요거랑 여기 있는 요걸 더한 게 뭐 죽이다 이런 걸 또 알고 계셔도 좋고 잘 모르겠다면 여기가 3분의
뭐 3분의 4a, 여기 뭐 3분의 2a, 3분의 4a 이런 걸 구해주셔도 좋고요. 아시겠죠? 어쨌든 정확히 얘기하면 요거랑 요거 더하면 결국 주기가 될 거기 때문에 높이는 결국 1이고요. 그래서 뭐 이것도 좀 써놓겠습니다. 혹시 뭐 비율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은 친구들은 이렇게 하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분의 1에 뭐 높이는 그냥 바로 1이라고 쓰고요. 요거 더하면 한 주기 결국 2a 이렇게 될 거고, 요걸 한 넓이가 2분의 3이라고 문제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a는 2분의 3일 수밖에 없고요. 여기 바로 쓰겠습니다. a는 2분의 3이고요. 그 다음 AB의 길이를 곱하라고 했는데 AB의 길이는 3분의 4A이기 때문에 여기에 2분의 3 넣어주면 2일 수밖에 없겠죠. 요거 두 개 곱하면 3이 될 거고, 보기에서 답을 찾아준다면 1번이 되겠습니다. 이번엔 1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운동 관련된 부분이고요. 기억, 니은, 디귿으로 역시나 나왔는데요. 뭐 대부분 요즘은 뭐 오피셜한 그런 것들은 원점을 출발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원점에 출발하고요. 여기 VT는 속도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3에 t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k 빼기 3 이런 상황이라서 이게 그 t축을 아래로 침범할 수도 있고 공중에 떠 있을 수도 있고, 그건 k의 값에 따라 달려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k의 값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그 위치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보면 사실 뭐 적분을 하면 그만이라서요. t3승 마이너스 3t 제곱 그리고 더하기 KT의 적분상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원점을 출발했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 기억 같은 경우는 K가 0이면 여기가 없다는 얘기고, T에다가 이제 1을 집어넣었을 때 위치는 여기다 1을 대입하면 되는 거라서 마이너스 2가 당연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기억은 맞겠고요. 그리고 니은 같은 경우는 지금 K가 2라고 했잖아요. K가 2면 여기 있는 이 VT 그래프가 2 넣으면 그 꼭지점이 마이너스 1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그 T축을 기준으로, 자, 기억은 뭐 했고요. 그 T축이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인, 좀 적당히 간략하게 그리겠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요. 지금 니은을 다시 읽어보시면 0부터 3까지, 물론 3이 어딘지 뭐 해야겠지만, 적당히 찍어야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P가 움직인 거리는 아래로 내려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치의 변화량이랑 거리가 절대 같을 수가 없죠. 거리는 속도를 적분한 속력을 적분하는 거기 때문에 위치의 변화량보다 거리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같다는 게 당연히 말이 안 되고요. 공중에 떠 있었으면 같을 수 있겠지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 디귿은요, K가 마이너스 9라고 해서 이제는 계산을 좀 하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계산을 좀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9를 뭐 적용을 해보면요, 사실 뭐 요것도 그렇지만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9가 들어가면 저게 이제 인수분해가 잘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VT 그래프가 요거 인수분해 해보면 마이너스 1하고 3이 근이거든요. 그쵸? 그 정도는 금방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래프가 약간 이런 느낌의,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는 뭐 0 기준을 좀 잡자면 여기가 3, 사실 이런 상태고요. 근데 지금 문제를 읽어보시면 0부터 4까지 움직인 거리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어딘가에 이제 4가 이렇게 있다는 걸 볼 수 있고, 사실 이거는 운동이기 때문에 0보다 왼쪽은 필요가 없고요. 오른쪽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실 지금 원하는 건 이쪽은 아니고요. 여기 있는 요 부분 넓이와 여기 있는 요 부분 넓이, 요 넓이 두 개를 이제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이거는 뭐 정적분, 값, 음수 이런 게 아니고요. 거리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넓이를 고스란히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넓이 구할 때는요, 사실 뭐 적분을 그냥 0부터 3까지 하셔가지고 뭐 밑에 있는 건 양수로 만들어주고 위에는 또 3부터 4까지 뭐 그렇게 하셔도 좋지만, 우리는 이제 다항함수, 2차 함수의 넓이 공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넓이는 보통 이런 식으로 잘라서 구하면 좀 더 편하겠습니다. 그래서 삼각형 넓이에다가 이 넓이는 이제 6분의 공식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좀 더 편해 보이고요. 여기에 집어넣으면, 사실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잖아요. 그림이 조금 현실성이 없지만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삼각형 넓이는요, 그냥 바로 쓰겠습니다. 2분의 27 이렇게 갈 수 있겠죠. 3 곱하기 9니까 2분의 1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요 부분 넓이는 6분의 공식을 사용하겠습니다. 6분의 최고치 한계수는 이게 아니고 3입니다. 3이죠. 최고치 한계수는 3에, 이거는 뭐 3 빼기 0의 3승이기 때문에 그냥 3의 3승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 오른쪽 요 부분은요, 요 부분도 이렇게 잘라주면요,
이건 이 삼각형 넓이에서 이 부분을 빼버리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저 x침 부분도 결국 이차 함수와 어떤 직선 간에 그 이루고 있는 넓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6분의로 구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넓이는 4를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요. 4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24에서 9, 15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는 2분의 1 곱하기 15니까 15. 여기에서 저기 있는 x축 부분을 빼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거기는 6분의 역시나 얘도 3에 이거는 4 빼기 3하면 1이기 때문에 1의 3승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넓이 공식을 모르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건 공부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거고 만약에 모른다고 하면 적분을 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게 훨씬 더 빠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답을 구해주면요. 여기도 이것도 2라서 2분의 27, 2분의 27. 자, 27 여기고요. 이거는 2분의 1을 빼는 거라 결국 7을 더해주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결국 이걸 더해주면 움직인 거리는 34라고 할 수 있고 결국 정확히 맞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이고 보기에서 찾아준다면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1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수열 관련된 문제고요. 여기 일단 등차 수열이 아니고요. 등비 수열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푸는 건데 결국 뭐 식이 두 개니까 뭐 연립방정식을 풀어라 이런 느낌인 거죠. 근데 조금 최대한 간단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우선 여기 있는 이 부분은요. 일단 A5는 A10이랑 약분을 하면 공비를 R이라고 했을 때 뭐 R의 5승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부분은요. 저거를 A1으로 묶어준다면 사실 R의 5승 더하기 R의 6승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맞죠? 원래 뭐 A6에 1 더하기 R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요. 어차피 S4를 하려면 첫 번째부터 더하는 거니까 그냥 A1을 등장시키게 하는 게 연립할 때 좀 더 편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고요. 여기가 20에 R의 5승 이런 상태라서요. 보시다시피 여기 있는 이 R의 5승은 여기랑 약분하면 1 더하기 R 이렇게 들어가고요. 결국 이 부분이 A1 더하기 A2라는 걸 금방 알아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굳이 쓴 이유는요. 여기 S4가 있는데요. S4는 A1부터 A4까지를 더하는 거잖아요. 그럼 A3, 4가 있겠네요. A3, A4 이게 있을 텐데 여기는 당연히 이 20에다가 R제곱을 곱한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R제곱 곱하면 A3로 여기도 A4로 이렇게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더해 주셔도 좋고 혹시 이런 생각이 안 들었다면 S4 그냥 등비수열의 그 합공식을 쓰셔도 좋죠. 알겠죠? 자, 아무튼 이걸로 아시는 게 제일 편하겠다. 자, 그래서 20에 R제곱에 20을 더한 게 65이기 때문에 20을 빼주면 45다 이렇게 갈 수 있겠고요. 그래서 R제곱은 나눠주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나눠주면 여기는 4분의 여기는 뭐 9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래서 R을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맞지만 모든 항이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공비도 양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공비가 2분의 3이다 이렇게 결정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케이. 그리고 지금 구하라는 게 결국 이제 A2인데요. 그럼 뭐 여기서 구해도 좋고요. 뭐 A1도 아무튼 있으니까 이걸로 이제 마무리 하시고요. 일단 여기에다 그냥 넣어버릴까요? 자, 그래서 2분의 3을 여기 넣어주면요. 2분의 5A1이 20이었기 때문에 A1은 당연히 8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A2는 8에 R을 곱한 뭐 4 곱하기 3이겠죠. 결국 12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네요. 보기에서 찾아준다면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 함수의 넓이 관련된 어떤 정적분의 활용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역시나 뭐 표현이 잘 되어 있고 함수도 뭐 정해져 있고요. 여기 그래프도 잘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를 A에서 B를 빼라고 했는데 보통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뭐 이렇게 빼버리면 A 빼기 B가 나오고 이런 문제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에 잘려 있기 때문에 좀 함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게 A가 뭐고 B가 뭐고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사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교점은 일단 구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점은 그 3차 함수 식이 저기 있기 때문에 여기는 1,6이다 이런 건 풀 수 있겠죠. 그죠? 교점만 구하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x절편은 마이너스 2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0 이런 것들은 이제 구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이런 상태고요. 그리고 여기 4x 플러스 2니까 뭐 여기도 있고 뭐 대충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그 다항 함수의 넓이 공식이 좀 바삭바삭하게 알고 있는 친구들은 이걸 이대로 펼쳐서 여기 이렇게 쭉 펼치면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번에서 말씀드렸듯이 세근의 합이 항상 일정하잖아요. 그럼 세근의 합이 지금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여기가 1, 여기가 0, 그럼 여긴 마이너스 3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여기에 이제 x좌표의 차이를 이용해서 이 b의 넓이를 구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공식이 좀 있고, 그래서 그걸 구하고 나서 여기는 a 구할 때는 그냥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일단 fx를 적분을 하고 여기 비어있는 삼각형만 빼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거는 a하고 b를 각각 구하는 거고 a에서 b를 뺄 셈을 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푼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근데 이제 뭐 공식이 좀 복잡하거나 아니면 그냥 요거 그대로 여기서 이제 고스란히 좀 구하고 싶다고 하는 친구들은 이 방법이 좀 더 좋아 보이는데요. 일단 여기 이렇게 내려보면 여기는 이제 1인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이 fx를 그냥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적분하면 제가 지금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있는 그 부분에서 제가 지금 분홍색으로 칠하는 이 분홍색 삼각형을 좀 삐져나가긴 했지만 이걸 그냥 빼버리면 여기 비어있던 부분은 아까는 더해졌지만 방금 빠지면서 없어졌겠죠. 그리고 여기 이 색칠된 B 부분은 방금 빠지겠죠. 이해되셨죠? 그럼 그게 바로 A 빼기 B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노란색 넓이에서 분홍색 삼각형 넓이를 빼겠다. 이게 이제 가장 깔끔한 식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둘 중에 하나 고르시면 돼요. A랑 B를 각각 구하실 것인지, 그때 뭐 공식을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한 것처럼 이제 한 방의 식을 쓸 것인지를 정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fx는 식이 x3승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의 dx. 자, 이런 상태고요. 노란색 넓이가 된 거고요. 여기에서 삼각형 넓이를 빼겠다는 건데, 자, 여기 있는 이 점은 지금 이게 4x 더하기 2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길이는 2분의 3이고요. 여기 있는 이 길이가 6이기 때문에 사실 곱하면 9고 1로 나누면 2분의 9 이런 상태라서 이걸 계산하면 답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계산만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4분의 1 x4승 3분의 2 x3승 2분의 1 x제곱 더하기 2x. 이것도 막 쪼개고 해서 뭐 넓이 구할 수 있긴 한데요. 너무 막 그러면 또 복잡해지니까 그냥 이걸 정확히 계산하는 게 낫겠습니다. 마이너스 2, 1,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9. 자, 이것만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1을 집어넣으면요. 4분의 1, 3분의 2, 2분의 1, 2 이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걸 빼야 됩니다. 그럼 여기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 2 집어넣은 건 마이너스 3분의 16이죠. 그걸 빼야 되니까 더하기 3분의 16. 그리고 여기는 4가 들어가면 2니까 걔를 또 빼야 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하면 오히려 더해줘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이것까지 껴서 진행.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실수 없이 계산만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2 빼기 4와 4 빼기 2는 당연히 없어지겠고요. 그리고 3분의 2와 3분의 16은 3분의 18이라서 6이 되겠고, 여기 4분의 1이랑 2분의 1은 4분의 3이 되겠죠. 이런 상태에 빼기 2분의 9는 이거 지금 쓴 겁니다. 여기에. 자, 4분의 18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4분의 24니까 27에서 18을 빼는 거니까 결국 4분의 9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자, 보기에서 찾아준다면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보시겠습니다.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관련된 도형 문제인데요. 도형이 좀 약간 복잡하죠. 제 생각에는 아마 여기서 좀 막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조심스러운 걱정이 좀 드는데, 일단 이겨내야죠. 그쵸? 자, 이겨내는데 우선 문제에 적혀 있는 걸 좀 보면요, 여기 4라고 써 있고 여기 8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 길이가 일단 4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요 길이는 일단 8입니다. 그런데 저기 있는 m하고 n이 여기 다 보시면 중점이라고 다 써져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길이는 4일 수밖에 없고요. 여기 이런 길이도 일단 4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어차피 그러면 이거 m이랑 n이 또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심인 이제 원이거든요. 그래서 원이 또 잘 있기 때문에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결국 4다. 이렇게 이제 둘 수 있는데요. 그럼 사실 정확히 보면 여기 요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름이고 얘가 지름이잖아요. 왜냐면 걔네들이 중심이 저 위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가 4, 그리고 여기도 4면 이제 우리는 이런 직각삼각형을 당연히 잡을 수 있거든요. 이게 잡히겠죠, 직각삼각형이. 자, 이렇게 그어보겠습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4,
4, 4. 이걸 유심히 살펴보시면 저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4가 지름이라서 여기도 이제 90도고 뭐 이런 건 이제 잡아둘 수 있어요.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이걸 좀 잡아놓고 그 외에 이제 좀 더 해볼 걸 해보면요. 여기 분명히 ABC의 외접원이라고 했는데 여기 이 그림에 있는 원들은 ABC의 외접원이 아닙니다. ABC는 지금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은 지금 안 그려져 있어요. 다른 원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원은 반지름의 길이를 뭐 R이라고 하면 그게 이제 얘라고 써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사실 요거하고 이제 요거하고 요거에 대한 얘기잖아요. 얘네들의 길이가 여기는 4고 여기는 8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얘는 여기 있는 요각이랑 마주보고 있고 여기 있는 4는 요각이랑 마주보고 있고 이런 상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알파벳으로 좀 써보면 여기 써져 있죠. 여기 B고 여기는 사실 C입니다. 그럼 사인 B나 사인 C가 뭔지를 알아낼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외접원 반지름이 있으니까 사인 법칙을 쓰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애는 뭐 이렇게 쓰기보다는 루트 15분의 16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제 말은 일단 예를 들어 8 같은 경우는 2R 사인 B 뭐 이렇게 사인 법칙에 의해 쓸 수 있다는 건데 2R이 루트 15분의 16인데 2배 했으니까 32에 사인 B 이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8은 어차피 뭐 약분하고 여기 뭐 4 이렇게 된 거니까요. 사인 B라는 부분이 4분의 루트 15다 이런 거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사인 C도 4하고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2R 사인 C가 4다 이런 걸 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또 똑같이 적어볼게요. 4는 2R 사인 C다. 그래서 결국은 바로 쓸까요? 2R이 루트 15분의 아까랑 똑같이 30인데 얘는 약분하면 여기가 8이라서 사인 C는 또 뭐 8분의 루트 15다. 이렇게 이제 알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사실은 이런 상태면 뭐 코사인 B, 코사인 C도 당연히 알아낼 수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점은 코사인 C는 양수겠고 코사인 B는 음수겠죠. 왜냐하면 B가 둔각이라고 했으니까요. 그것만 좀 주의하셔서 코사인 값을 구하시면 4하고 8하고 뭐 요거 코사인 값이나 요거 코사인 값 이용하시면 여기 있는 얘를 코사인 법칙으로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해보시면 요 길이가 6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저는 이제 코사인 법칙 말고 다른 걸 하려고 하는데요. 그것 때문에 제가 직각삼각형을 저렇게 그려놓은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런 걸 하고 싶지 않으시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코사인 값을 구해서 코사인 법칙을 써서 6을 구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저는 뭐 여기가 어쨌든 지름이기도 하고 여기 90도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사인 B 값, 즉 여기가 뭔지 알아냈기 때문에 이쪽 반대편도 알고 있는 거라서 여기 있는 길이를 다 알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이용하려고 하고요. 그러면 사인 값이 4분의 루트 15라는 건 이쪽 반대편에도 여기도 사인 값이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 파이 빼기 세타 해봤자 어차피 사인 값은 똑같으니까 여기가 4면 여기는 루트 15인 걸 알겠고 여기 있는 요 조그만 길이가 1이라는 걸 우리가 피타고라스에 의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전체적인 삼각형에서 여기가 8이고 여기가 루트 15고 여기 이만큼이 7이 돼야 그래야 64에서 15 빼면 49가 되기 때문에 여기가 7이면 1 빼서 6이다 이렇게 알아내셔도 된다는 말씀이죠. 아무거나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저기가 6인 걸 이렇게 알았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이거는 이제 문제를 쭉 보고 조사를 쭉 한 거고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이거 알아내야 됩니다. MH라는 건 지금 여기인데요. 여기에서 수선의 발 내린 요거를 이제 알아내야 되는데요. 그럼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주의할 점은 이게 지금 중학교 도형 아까 총평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점 연결 여기가 중점입니다. 중점 이렇게 있고 여기 N도 중점이잖아요. 여기 4하고 4 그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해놓을게요. 어차피 지금 이 수선의 발 내린 얘를 구하고 싶으면 여기를 좀 이렇게 이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이어주시고요. 저게 지금 중점이랑 중점을 연결한 거 보이시죠? 그러면 여기가 6이면 여기는 3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이거는 사실 정확히 말씀드리면 1대2 닮음을 이용한 거기도 합니다. 중점이니까요. 또는 뭐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웠죠. 중점 연결하면 요 파란색은 밑에랑 평행하고 길이는 절반이다. 그게 결국 1대2 닮음이란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가 3 이렇게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결국은 저 높이인 저 부분만 구하면 되는데 저 부분을 구하기 위해서 잘 보세요. 여기 평행하다고 방금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 사인 C 뭐 이런 거 알아냈잖아요. 요각을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라고 치면요. 그럼 사실 여기 있는 요 부분
저기도 동그라미 맞죠? 정확히 얘기하면 동의각입니다. 평행한 상황이니까 여기가 요 각이 동그라미면 여기도 동그라미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원래 여기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 잘 보세요. 4, 4, 4 이것도 필요해요. 그럼 여기는 여기가 동그라미면 여기 이렇게 했을 때 여기도 사실 동그라미라고 할 수 있죠. 이거 이등변 삼각형이지 않습니까? 4하고 4 4, 4, 7 이런 상황이니까 이건데 파란색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는 얘도 동그라미일 수밖에 없죠. 왜냐면 얘하고 얘는 엇각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얘랑 얘는 동의각, 얘랑 얘는 엇각 이런 상황입니다. 아니 결국 각이 이렇게 이등분 돼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결국 여기 있는 요 길이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게 MH죠 지금. MH는 3에다가 이거의 사인 값을 곱하면 그냥 나오는 겁니다. 사인 값은 아까 구해놨습니다. 이해하셨죠?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그냥 중학교 도형을 뭐 꼭 중학교라기보다는 1대2 닮음 이런 걸 좀 보시고 이거는 m하고 n을 이을 생각을 반드시 하셨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있는 거고요. 결국은 3 sin c 이게 답이라는 겁니다. 그죠? 여기에 3을 곱하는 거니까요. 8분의 3루트 15 이게 답일 수밖에 없겠네요. 자, 보기에서 답을 찾아준다면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1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이제 그 객관식의 마지막 문제인데요. 조금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그렇죠? 일단 A, B가 실수라고만 되어 있고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물론 3차 함수와 3차 함수인데요. 여기 일단 절대값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할지도 생각을 좀 해야겠고요. 그리고 이게 마이너스 1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하다라는 것도 보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등식도 있구나. 그리고 결국은 A 더하기 B의 최대 최소를 알아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은데, 근데 이제 좀 확실한 거는요, 어려운 문제일수록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걸 좀 건드려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단서가 좀 좁혀지는데요. 우선 여기 요 그래프나 요 그래프는 이 A가 뭐냐에 따라서 상황이 좀 달라지잖아요. 오른쪽에 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 그 0에서는 물론 접하겠지만 뭐 이런 걸 보시는데, 그거를 먼저 건드리면 애매해지죠. 그죠? A랑 B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그거에 맞게 이걸 하려면 너무 복잡해지고요. 그 전에 먼저 이것들을 좀 살펴보는 겁니다. 우선 우리는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이제 저대로 두는 것보다는, 이대로 두는 것보다는 얘를 좀 쪼개서 뭐 둘로 쪼개는 거죠. 그래서 쟤는 F가 G보다 큰 경우는 당연히 EFX 빼기 GX 이렇게 되게 될 거고, F가 G보다 작은 부분이면 부호가 반대로 바뀌니까 F가 없어지고 이제 GX 이런 상황이 될 겁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뭐 등호는 뭐 붙이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뭐 이런 상태고, 이건 뭐 당연히 연속인 상황이죠 지금 상황이. 근데 여기에서 일단 이런 거 계산을 좀 해둘게요. EFX랑 GX는 뭐 얘를 2배에서 얘를 빼라고 했기 때문에 3분의 1에서 3분의 2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x 3승, 그리고 얘를 2배 하면 ax 제곱인데 여기 ax 제곱 빼면 없어지고요. 2배 한 2b. 여긴 좀 간단하네요 상황이. 요런 상황이군요. 얘가 hx입니다. 간단하고 gx는 여기 있는 얘 그대로인데 한 번만 더 쓰겠습니다. 3분의 2 x 3승 더하기 ax 제곱이다. 그래서 생각보다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죠? 간단한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더,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또 밀어붙였다고 치고, 자 이제 마이너스 1에서 도대체 왜 미분이 불가능할 것인가를 보는 건데, 제가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일단 hx가 요 위에 있는 함수, 지 나름대로 미분이 가능한 함수죠. 그죠? 그냥 3승일 뿐이고요. 여기 있는 얘도 미분이 가능한 함수죠. 근데 그 와중에 마이너스 1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다는 건 이제 마이너스 1이 경계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은 당연히 경계선일 수밖에 없고요. 이 경계선이라는 건 f가 g보다 크냐 작냐의 경계선은 f랑 g가 같을 때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f-1과 g-1이 일단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저게 경계선이니까요. 그리고 지금 결국은 여기 절대값이 씌워져서 들어갔는데, 얘에서 뭐 얘를 빼면 어차피 3차식이잖아요. 근데 그 3차식이, 3차 함수가
마이너스 1에서 미분 불가능하다는 건 여기선 일단 경계선이란 얘기고, 여기서 좀 더 살펴보면 절대값 아니 0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치? 근데 0이 되는데 그게 뭐 접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삼중근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뚫고 지나가서 거기를 걷어 올리면 뾰족해지고 그 첨점에서만 미분이 이제 불가능하다. 그러면 중요한 건 다른 근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밖에 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 fx 빼기 gx 요 식이 요 3차 함수가 x는 마이너스일 뿐이라고 좀 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0이 되는 그 근이 x는 마이너스 1밖에 없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럼 뭐 그런 거 하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3차식이 근이 하나밖에 없으면 인수분해하고 나머지 2차 함수가 근이 없어야 되니까 뭐 판별식도 쓸 거고, 그 다음 여기 이런 부등식도 있고, 그럼 뭔가 범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걸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여긴 다 했는데 일단 이걸 좀 살펴봐야 됩니다. fx 빼기 gx라는 애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여기 분수 계산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6분의 1에서 6분의 4를 빼면 마이너스 2분의 1 x 3승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2분의 1 ax제곱에서 ax제곱을 빼면 마이너스 2분의 1 ax제곱 이렇게 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역시나 이제 b인데 사실 b는 a로 표현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요게 있으니까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결국은 마이너스 1 넣으면 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2분의 1이죠. 그걸 빼야 되는 거죠, 지금.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a니까요. 여기 뒤에는 2분의 1 a, 그 다음에 뭐가 될까요? 빼기 2분의 1.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1만 근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리고 요게 0 되는 거에 대해 식을 좀 생각해 보면요. 일단 마이분의 1로 약분 좀 합시다. 그래서 x 3승 더하기 a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로 약분하면 플러스 1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나요? 맞습니까? 잠시만요. 마이너스 2분의 1로 약분했습니다. 여기 잘 됐고, 마이너스 2분의 1 하면 1 마이너스 a는 0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0 되는 거 맞죠? 자,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보면요, x 플러스 1에 x제곱 더하기 a 빼기 1의 x, 이거 가능하죠? 개수만 맞추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뒤에는 1 빼기 a는 0 이런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은 얘밖에 없는 거고, 여기 있는 얘는 근이, 그러니까 실근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걸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판별식 이제 쓰겠습니다. 자, 판별식은 a 빼기 1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1 빼기 a, 이걸 했는데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풀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4a 더하기 2a 그 다음 빼기 3 맞죠? 더하기 1 빼기 4,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 요걸 풀어야 하고, 자, 얘는 마이너스 3a 결국 1, 이런 범위가 나오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자, 근데 주의해야 할 점이, 일단 a의 범위가 나왔으면 이제 여기까지도 굉장히 잘한 겁니다. 근데 너무 막 신나면 안 되고요. 우리가 a 더하기 b를 일단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했는데 b도 아까 구했잖아요. 결국 이게 b였잖아요. 그렇죠? 이게 b인데 아까 마이너스 1이 근이라고 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a하고 얘하고 더한 거, a 범위가 있으니까 최대 최소를 먼저 구한 것 같지만 우리는 문제의 지금 절반밖에 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요런 상황 극대, 그 다음에 요런 상황, 그리고 여기 요거, 이걸 해서 저기서도 a의 범위를 구해서 얘와의 교집합을 구해야 이제 정확한 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조금만 더 힘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기 있는 저 부분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일단 hx가 0에서 극대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알겠는데 마이너스 3분의 1 x 3승은 이렇게 3중은 가지면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 값을 절대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값, 0에서 극대다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1이 경계선인데 결국은 이게 마이너스 1보다 왼쪽의 상황이고요. 그렇죠? 여기 있는 애가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의 상황이고, 아까 뭐 그냥 이 함수는 어차피 연속이기 때문에 여기 뭐 등호는 뭐 아무데나 붙여도 상관없고요. 뭐 이런 상태가 된 거죠.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0이 결국 0에서 극대라고 했는데 극대를 가질 수 있는 건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대충 상황이 이렇게 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A, B의 뭐 부호를 따지거나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하나하나 하다 보면 단서가 다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0에서 이제 극대이려면 저거의 이제 모양이 어떨지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일단 X제곱 이렇게 묶이잖아요.
근데 그게 0이 왼쪽에 있어야죠. 그래야 여기가 극대가 되죠.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야죠. 그렇죠? 나머지 한근은 마이너스 2분의 3a 뭐 이런 식이겠죠. 그래서 저거의 그래프를 대충 그려보면요. 자,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인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으니 일단 이 정도 그려볼게요. 근데 분명히 0에서 극대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애는 극소인데요. 그게 사실 요게 쭉 펼쳐지면 저게 x제곱으로 묶이면 2분의 3a 마이너스 이거 가져야 되잖아요. 여기 마이너스 2분의 3a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분명히. 자,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3a면 여기는 마이너스 a지 않습니까? 이런 건 알고 계시죠? 여기 있는 얘의 비율이 2대 1이다. 이런 건 알고 계시죠? 그죠? 요건 아셔야 되고요. 이렇게 갑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 어딘가에 0보다 왼쪽 어딘가에 마이너스 1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자, 그래서 만약에 마이너스 1이 뭐 이런 데 있다 라고 한다면 그림은 여기서부터 오른쪽만 이렇게 그리게 된 거죠. 그러면 왼쪽에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는 이 마이너스 3분의 1 x 3승 이걸 그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감소하는 거죠. 그럼 걔는 그냥 어차피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 그래프가 그냥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근데 이건 뭐 굳이 그릴 필요 없고요. 이렇게 이어져 있다. 약간 이런 상태고 그럼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물론 마이너스 1이 여긴지 그건 알 수가 없는데 이 상태라고 치면요. 여기 보세요. 0에서 극대인 거 맞고요. 알파 베타에서 극소인데 알파가 왼쪽이고 근데 알파의 함수값이 더 크다고 했습니다. 그쵸? 크거나 같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라는 얘기죠. 걔네 둘이 극소고. 근데 여기 있는 얘보다 여기 있는 얘가 함수값이 높아야 되니까 이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건 오케이인데 얘가 마이너스 1이 만약에 여기가 아니라 이런 데다. 그래서 얘가 그림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다. 그럼 얘보다 얘가 낮으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건 안 된다. 요 사이 어디에 또 범위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그 3등분 이거는 좀 2대1 내분 이런 거는 좀 알 거라고 믿고요. 요렇게 넘어가게 되면 여기 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a잖아요. 여기 있는 얘는 기준이 2분의 1 a일 수밖에 없고 이해되십니까? 여기도 2대 1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건 아마 아실 겁니다. 공부를 많이 하셔서 또. 그리고 a는 당연히 음수죠. 왜냐면 얘가 오른쪽에 있어야 하니까요. 그렇죠? 왜냐면 0에서 극대라고 했었으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2분의 1 a라는 거는 반드시 파란색처럼 상황이 돼야죠. 마이너스 1보다 2분의 1 a가 왼쪽에 있어야죠. 마이너스 1이 더 왼쪽에 있으면 저 부등식, 맨 네모 밑에 있는 부등식이 성립을 못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은 2분의 1 a가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같아도 상관없어요. 마이너스 1이 정확히 여기여가지고 그림이 이렇게 돼도 여기에 분명히 여기도 잠깐 볼게요. 여기 등호가 있지 않습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면 여기도 등호가 붙어야 돼서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범위가 나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므로 아까 우리가 구했던 요거와 요거의 교집합인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 자, 네모를 치겠습니다. 이게 최종적인 a의 범위가 되어야 하는 거죠. 아시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마무리만 하면 되겠네요. a 더하기 b 하는 거면 여기다 a 더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분의 3a 마이너스 2분의 1. 자, 이거에 대해서 구해라.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3일 때는 마이너스 2분의 9 마이너스 2분의 1. 자, 마이너스 5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2일 때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7이고요. 이게 최대고 이게 최소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둘 다 음수고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라고 한 거 맞죠? 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를 빼주면 답은 2분의 3 이렇게 되겠죠. 보기에서 답을 찾아준다면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0번 보시겠습니다. 이제는 그 주관식으로 넘어와서 4점짜리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 네모 넣는 것도 이제 진행하는 겁니다. 그렇죠? 약간 복잡한데 어차피 여기 써져 있는 대로 진행만 시키면 돼서 정신만 또 바짝 차리면 됩니다. 우선 여기 n이 홀수인 경우는 이렇게, 짝수인 경우는 이렇게 뭐 진행을 시키겠다라고 했고요. 물론 이제 가나다를 풀면 되는데 일단 여기를 좀 볼게요. B2는 2일 때 이런 건 좀 핵심적인 문제, 뭐 어떤 표현이거든요. 이게 사실 n이 짝수인 거면 2가 여기 들어간 거라서
B2는 여기다 2 집어넣으면 A2죠. 이런 건 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습관처럼 이런 건 좀 핵심적으로 보이잖아요. 이 말을 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걸 좀 해놓으면 나중에 이제 할 때 저게 좀 쓰이게 되겠고, 만약에 처음부터 저걸 못했으면 여기서 저걸 알아내야 될 때 다시 돌아가서 좀 잘 알아내시고요. 저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가하고 나는 전부 다 K로 표현을 하면 되는 거고, 다에는 어떤 숫자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하는데요. 그럼 우선 여기 이제 등차 수열이라고 했고 뭐 쭉 갑니다. 결국 가를 구하는 거는 여기 있는 요식을 그냥 정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2를 여기 전체에다 곱하면요, 여기 2는 이제 약분되고요, 이 2는 여기도 곱해야 됩니다. 여기 잊지 마세요. 2가 여기에도 곱해져 있습니다 지금. 그럼 2K 빼기 1의 A1이랑 여기 있네요. 얘는 2K 빼기 1일 수밖에 없겠네요. 그리고 여기는 2K 빼기 1의 이건데 여기는 빼기의 2배의 그거니까 이제 마이너스의 2K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이해하셨죠? 계수 비교해 보시면 금방 나오고요. 여기까지 문제가 없고요. 자, 그래서 BK 빼기 1이 결국은 이건데 BK는 결국 이거다. 근데 요거하고 요거를 더해라. 그래서 결국 요게 됐다. 그러면 나는 뭐냐? 이제 이거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도 분명히 2K 빼기 1이고요. 요거는 이제 정리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한번 해보면요. 여기 있는 얘 2K 빼기 1로 일단 A1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요로 넘어갈게요. 요거하고 요거하고는 2K 빼기 1로 묶으면요. 그럼 여기는 A 2K가 있고 여기는 빼기 A 2K 빼기 1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네요. 맞죠? 근데 A에는 분명히 등차 수열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등차 수열에 의하면 공차죠. 공차를 그냥 D라고 놓으면. 근데 어디 읽어봐도 공차가 뭐라고 안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럼 요걸 좀 더 유심히 보면 2K 빼기 1이 분명히 묶입니다. 얘도. 2K 빼기 1이 묶여. 그런데 그럼 뒤에 A1 더하기 D 이건데 A1 D 더하기 D는 잘 읽어보니까 A2야. 이렇게 하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A2는 아까 구해놨다 이거고, 안 구했으면 지금 구하면 된다 이거고.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구나. A2는 근데 2라고 했으니까 이거 곱하면 4K 빼기 2일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얘도 구했고 얘도 구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얘 20까지 요거 하는 거는 두 개씩 묶어야겠죠. 왜냐면 홀수 번째 짝수 번째 더한 게 얘라는 걸 알았잖아요 우리가. 그쵸?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얘는 결국은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B2K 빼기 1 더하기 B2K 이렇게 1, 2, 3, 4 이렇게 더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20까지 하면 10까지 하는 거니까. 근데 여기에 4K 빼기 2가 들어가서 요걸 계산한 걸 다라고 이제 하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4 곱하기 55에서 그쵸? 거기서 2에서 2가 10개 있는 요걸 빼겠다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얘는 뭐 200 이렇게 되겠죠? 220에서 20을 빼니까요. 여기까지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 200이구나. 다 구했네요. 그쵸? 자,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P는 일단 200이고 F2는 여기다 2 집어넣으면 3이고요. 그쵸? 그리고 G3은 여기다 3 집어넣으면 12에서 2 빼니까 10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거 3개를 다 더해주면 답은 213이다 이렇게 갈 수 있겠네요. 자, 이제 21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것도 그쵸, 좀 쉽지 않죠. A, B가 일단 양수라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4보다 작다는 건지 A가 큰지 B가 큰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그쵸? 그래서 이게 또 범위도 A부터 2분의 3A랑 왼쪽 오른쪽 이렇게 나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풀고 싶으면 또 이제 뭔가로 단서를 잡아서 건드려야 되는데요. 이걸 또 A랑 B랑 4의 위치 관계로 그거를 경우를 다 나눠서 그림을 하나하나 그려서 이걸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시험 볼 때는 또 시간도 없잖아요. 우리는 일단 이런 거에 좀 주목을 해야 돼요. 이게 어차피 절대값을 씌웁니다. 그러니까 저런 거는 어차피 뭐 이런 거잖아요. 이거 걷어 올리면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대충 그리면 좀 이따 그림은 자세히 그릴게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에 0보다 약간 위에를 그으면 뭐 이런 거 긋는 거잖아요. 이러면 뭐 하나 둘 셋 넷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이게 6개다. 교점이 좀 충분히 많다는 거죠. 교점이 꽤 많구나. 그러니까 이러한 근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 같은 경우는 A하고 4인데 그게
요 안에 좀 들어있어야 뭐 이런 게 발현이 될 거 아닙니까? A랑 4가 있는데 이 범위에 안 들어있으면 그럼 뭐 여기만 나온다든지 이러면 이거 그으면 하나밖에 못 만나거든요. 그럼 6개나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대충은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A부터 2분의 3A까지 A하고 4의 굴곡이 있어야 되니까 A는 당연히 있겠죠. 여기 등호가 있으니까요. 그럼 4라는 애도 뭐 여기 어디 있지 않을까? 그럼 A는 4보다는 왼쪽에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또 모든 걸 다 따져보면 좋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약간의 이런 식의 생각이 좀 좋아 보이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거 뭐 정확하진 않은데 그림을 일단 적당히 그려볼게요. 일단 뭐 기준이 되는 4가 분명히 있고요. 그렇죠? A라는 아이가 뭐 0이 여기 있는데요. 뭐 정확하진 않지만 뭐 A가 어디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알겠죠? 자, A가 어디 있어요? 그럼 얘는 그래프가 원래는 뭔가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걸 어디까지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2분의 3A가 뭔지는 모르니까요. 그쵸? 그래서 한 요 정도 잡아보고요. 2분의 3A가 물론 이거보다도 안쪽에 있을지도 몰라요. 그것도 알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여기 A하고 B가 있는데요. B도 분명히 양수긴 합니다. 그쵸? 근데 만약에 B가 양수인데 B가 저 멀리 A보다 오른쪽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 발현이 안 되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어딘가에 해서 2분의 3A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이렇게 그리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뭐 걔를 이렇게 그리고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다시 보세요. 가를 다시 읽어보면 0보다 약간 위에를 그었을 때 교점 개수가 6개여야 되는데 교점 개수가 4개밖에 안 돼요. 이러면 그러니까 이럴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B도 뭐 여기 어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예를 들어 이런 곳에 라고 치면 얘는 그래프가 A보다 왼쪽은 어차피 이거 따라가는 거니까 얘도 근데 좀 이렇게 그려볼게요. 대충 뭐 이렇게 원래는 이런 상태였어야 하는데 근데 절대값을 씌워야 되니까 그럼 이런 상황이면 요렇게 돼서 근데 A에서 멈춰야죠. A보다 왼쪽이니까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가던 거를 2분의 3A가 뭐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뭐 여기 어디 있었다고 하면 2분의 3A 대충 뭐 이쯤 끝내고 이쯤에 이렇게 끝내고 그 다음부터는 여기 있던 애 여기 이렇게 있죠. 그 등호가 없잖아요. 여기부터는 이렇게 가는 뭔가 이런 그림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0보다 바로 위에 했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단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정확하진 않아요. 정확한 그림은 좀 이따 그릴 거고 일단 여러 가지를 해보는 겁니다. 근데 이 상황이야. 그런데 여기 밑에 보시면요. 나를 보면요. GT라는 애가 T 이렇게 그었을 때 교점 개수를 따지는 건데 그게 여기에서랑 여기에서 두 군데에서만 불연속이다 라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이 그림 보세요. 여기 불연속이죠. 여기도 몰라요. 뭐 여기도 높이가 다르면 그거 위에랑 아래랑 막 개수가 다르잖아요. 여기도 불연속이죠. 뭐 여기도 모르겠고 여기도 모르겠고 불연속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불연속은 두 군데밖에 없다고 했어요 지금. 맞죠? 불연속이 두 군데만 정확히 딱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사실 제가 여기만 그렸지만 사실 원래는 이렇게 그려야죠. 왜냐면 A보다 왼쪽을 전부 다 그린 거니까 약간 이런 상황입니다. 상태가. 여기는 아까 잘못 말씀드렸고요. 뭐 여기 뭐 이런 곳이 있다는 거죠. 이제 대충 좀 느낌이 오십니까? 여기 있는 얘는 불연속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왜냐면 여기가 지금 이렇게 다른 상황이니까. 그리고 그러면 여기랑 여기에 높이를 다 같게 맞춰 놓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저기만 불연속이다. 근데 이게 여기 또 읽어보시면 알파보다 약간 위에는 1개고 베타보다 약간 아래는 1개야. 그래? 그럼 만약에 여기가 같은 라인이었다고 치면 이게 이렇게 같은 라인이었다라고 한다면 알파보다 약간 위에는 1개고 베타보다 약간 아래는 1개고 그러니까 여기가 베타고 여기가 알파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좀 간접적으로 적당히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범위를 다 넣어놓으면 너무 좋은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 생각이 제가 볼 때 시험 볼 때는 이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그림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황 파악은 했고요. 그러면 이제는 그림을 그릴 때 결국 여기 4가 있을 텐데 여기 어딘가에 A랑 B가 있는데,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요 길이랑 요 길이는 그럼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도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 여기 이렇게 넘어가는 요 타이밍에 여기서 딱 멈춰서 요 라인이 정확히 같은 라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요 부분이 2분의 3a가 돼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리고 왼쪽은 그냥 어차피 여기 a보다 왼쪽은 그냥 이렇게 그리는 거기 때문에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분명히 칠해져 있고요. 그리고 원래 그림이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가던 건데 그럼 여기 어딘가에 요쯤에 이렇게 되고 아까 얘가 진행되고 있던 그걸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요거구나. 그리고 아까도 맞지만 여기 있는 이 라인이 y는 알파고 여기 있는 이 라인이 y는 베타다. 이러면 모든 리미트랑 상황이 다 맞게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오케이. 좀 어려웠지만 이런 상태고요. 자, 여기 있는 얘는 이게 간격이 다 똑같기 때문에 이게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b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b는 2a 빼기 4가 맞겠죠. 왜냐면 요거하고 4의 가운데에 a가 있으니까. 이거랑 4 더하고 반으로 나누면 a니까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제 원래 요 부분에 지금 여기하고 여기하고 높이가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이 그림은 이거였거든요. 원래 이 그림 이거잖아요. 이거. 그렇죠? a하고 4하고 그림 원래 저건데요. 결국은 여기 있는 꼭지점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 라인하고 여기하고 뭐 요 길이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쓰게 세 개로 할게요. 이 길이가 결국 같다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저 식을 세운 다음에 2분의 a 더하기 4를 집어넣은 거랑 2분의 3의 a를 집어넣은 거랑 절대값은 똑같고 부호가 반대니까 더하면 0이다 뭐 이런 걸 푸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차함수의 어떤 성질을 좀 이용하셔도 되는데요. 그거 뭐 간략하게 얘기해 볼게요. 어차피 계산이 좀 긴데 최대한 빨리 하려면 이런 걸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 해볼게요. 자, 우리가 요렇게 잡아서 만약에 이게 px 제곱 뭐 이렇게 된 거라고 봅시다. 뒤에 뭐가 붙어 있어도 어차피 평행이동 되는 거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 예를 들어 k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런 어떤 라인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요 길이하고 여기 있는 요 길이가 같아지게 하는 요 값이 뭔지 알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그 상황 아닙니까? 얘를 기준으로 해보면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은 저 상황을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뭘 넣으면 그렇게 되겠어요? 여기는 루트 2k를 넣으면 제곱을 하면서 2가 되면서 2배가 되는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가 축입니다. 축 결국에. 여기 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2배가 되는 상황을 만들려면 1대 루트 2여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다른 라인을 그어도 제가 지금 일반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1대 루트 2 비율이 분명히 있어서 요 길이와 요 길이가 1대 루트 2다. 이걸 하셔도 되고요. 난 그런 거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꼭지점 요거 넣은 Y라인과 여기 2분의 3A를 넣은 Y라인을 더하면 0이다. 이런 거 하셔도 되고요. 아시겠죠? 제가 이왕 알려드렸으니까 요걸로 좀 갈게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얘는 2분의 A 더하기 4입니다. 그래서 요 길이는요 4에서 얘를 빼는 거죠. 자, 4 빼기 2분의 A 더하기 4 이거 맞죠? 이렇습니다. 그게 여기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그럼 요 길이가 그거니까 여기에 루트 2를 곱하면 이렇게 된 거죠. 여기에 루트 2를 곱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될 거야. 그러니까 2분의 3a에서 2분의 a 플러스 4를 뺀 게 될 거야. 뭐 이것도 사실 계산이 좀 있지만 이 정도 풀어주는 게 좋겠고, 안 그러면 꼭지점 그것도 계산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처리를 할게요. 이거구나. 그러면 여기 오른쪽은 2분의 3a에서 2분의 1a 빼면 a고, 그 다음 a 마이너스 2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요 4에서 뭐 2를 빼면 어차피 2고 2 마이너스 2분의 a에 루트 2 이렇게 들어간 게 a 빼기 2다. 뭐 이거 정리할 수 있죠. 그렇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뭐 2를 다 곱해버릴까요? 그러면은 4 빼기 a에 루트 2 이거고, 여기는 2a 빼기 4 이렇게 되는 이런 상태죠. 그래서 이거 해서 넘기고 나누고 뭐 유리화하고 하면 a가 맞죠? 2루트 2 이렇게 될 수밖에. 여기 2루트 2 넣으면 4루트 2, 여기 4루트 2, 2루트 2 넣으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보이시죠? 그죠? a가 2루트 2라는 걸 방금 깨달았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여기 있죠. F0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A가 결국 양수였기 때문에 0은 여기에 넣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여기에 0을 넣어주면 답이 A, B가 답이네요. 얘들아 맞죠? 아, A, B가 답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B가 2A 빼기 4라고 말씀드렸죠. 가운데가 4, 여기였기 때문에 4하고 B의 가운데가 A였기 때문에 자, B는 결국 2A 빼기 4고 그럼 여기다 2루트 2를 집어넣어주면 4루트 2 빼기 4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A하고 B 이 두 개를 곱하면 결국은 뭐가 되겠습니까? 8 곱하기 16 그 다음 빼기 8루트 2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쵸? 아, 구하라는 게 P하고 Q인데요. 제곱인데요. P는 16, Q는 마이너스 8 제곱하면 256에 64를 더해라 뭐 이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320이 답이다 이렇게 가는 거겠죠. 좀 모르겠으면 꼭 다시 한번 돌려서 복습해 보시고 자, 이해하셨길 바라면서 답은 320입니다. 자, 이제 22번 보시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문제인데 그 로그 함수 평행 이동 뭐 이런 거고요. 좀 잘 보셔야겠습니다. 일단 MN이 자연수인데 이런 건 괜히 좀 어려워 보이게 하는 효과가 MN이 더한 거에 최대를 구하여라. 근데 MN이 자연수기 때문에 좀 느낌이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A가 이제 B보다 작다 뭐라고 되어 있고요. 어쨌든 1, 4분면에 뭐 그런 아이디가 있다. 오케이. 자, 그런데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을 해요. 그럼 요게 이제 로그 함수로 바뀌겠죠. 근데 이거의 역함수는 Y는 로그 2에 N 넘기고 M 넘기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X 빼기 N 이거에 더하기 M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쵸? 이게 역함수입니다. 근데 이 역함수랑 여기 있는 얘랑 약간 다르면서 비슷한 상황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 이렇게 만들려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을 해야 X 대신 X 플러스 1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 Y 방향으로도 빼기 7 평행 이동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저게 저 새로운 함수가 되는 거죠. 근데 잘 보시면 이게 이렇게 한 칸, 7칸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어떤 점이 있으면 옆으로 한 칸, 밑으로 7칸 약간 이런 느낌인데 어차피 90도고 1, 7인데 그럼 얘는 사실 이거 피타고라스에 의해 이렇지 않습니까? 49 더하기 1. 근데 여기에 반지름이 5루트 2인 원이 만나는 점을 해라. 그럼 뭐 이렇게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정확히 평행 이동한 점이 그 점이 될 수밖에 없다. 라는 걸 숫자들을 보면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러면 그림을 좀 해서 현실적으로 그려보면 대충 이렇게 2의 x 빼기 m 더하기 n이라는 지수함수가 있고 여기 어딘가에 y는 x가 있고 요거에 대해 대칭을 해놓은 이 로그 함수가 한번 쓰겠습니다. x 빼기 n 더하기 m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있는 어떤 점이 옆으로 한 칸 이렇게 쓸게요. 옆으로 한 칸, 밑으로 7칸 내려와서 이 점이 이 점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럼 걔는 걔 나름대로 또 로그 함수가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거죠. 옆으로 하나, 밑으로 좀 많이 내려서 이런 느낌처럼 된 거고 얘는 로그 2의 x 빼기 n 더하기 1 그리고 m 빼기 7 자, 이런 함수가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근데 문제를 읽어보니까 원래 얘 대칭 이동하기 전에 여기 있는 요 점이 a죠. 여긴 a, b죠. 근데 여기 있는 요 점은 b인데 그럼 그건 b, a일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여기죠? 맞습니까? 이것도 보세요. 그 5루트 2인 원이 만나는 점 중에 작은 점이래요. 하나는 여기 있고 이거 5루트 2짜리 이렇게 얘가 중심이잖아요. 지금 원을 이렇게 그리면 이제 이쪽에도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작은 게 얘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행이동 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길이는 실제로 1, 실제로 7이기 때문에 이 점을 C, 자, 점 중에 작은 점 B 빼기 1, A 빼기 7 이렇게 점을 찍을 수 있는 거죠. 그 점이 바로 그 점이다. 자, 알겠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은 그냥 안 그릴게요. 이렇게 원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좀 더 읽어보시면 직선 AC와 3분의 1 X가 서로 수직이다. 그러면 이 AC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란 얘기네요. 그렇죠? 수직이니까. 그럼 AC는 뭐 이겁니다. 이거 그림이 좀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그래서 기울기식을 세워야겠네요. 자, B 빼기 1 빼기 A 분의 A 빼기 7 빼기 B A 빼기 7 빼기 B는 마이너스 3이다. 요걸 이제 풀어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A랑 B에 대한 식이 나오긴 하는데
얘를 풀어보면 B 빼기 A가 5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이거 맞죠? 여기도 B 빼기 A 이거 플러스로 바꿔서 진행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얘가 5여야 여기 4분의 마이너스 12에서 마이너스 3 되는 거 보이시죠? 요 식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넓이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근데 얘가 y는 x니까 사실 원점은 뭐 이런 데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AO B라는 거는 어차피 아이고 그럼 원점을 여기라고 합시다. 자, 아무튼 여기 원점이라 하고 AO B는 뭐 여기고요. 그 다음에 A, B, C는 여기고요. 거의 뭐 이런 상태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있는 얘가 공통 이런 느낌 아닙니까? 그래서 저 넓이의 B는 결국 높이의 B일 수밖에 없고, 근데 여기 있는 얘는 이렇게 있잖아요. 이 식은 뭐라고 쓸까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건 아시겠죠? y는 x에 대해 대칭인 점이니까 이거 x 더하기 y는 a 더하기 b 이거 가능할까요? a, b를 지나야 되기 때문에 뭐 b, a든 a, b든 지나야 되니까 식이 이럴 수밖에 없죠. 또는 뭐 x를 넘겨도 좋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점과 여기 직선 사이의 거리, 여기가 수선의 발이긴 하겠죠. 여기가 원점이니까 얘는 여기 수선의 발이면 뭐 여기 뭐 대충 결국 요 길이 대 요 길이가 27대 8이다. 저거랑 똑같은 거죠. 이건 닮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밑변은 똑같고 높이 b가 넓이 b다. 이거 하는 거죠.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만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선 뭐 여기부터 할까요? 0,0 여기 이제 이거부터 해보면, 자 여기 루트 2분의, 자 여기 00 집어넣으면 a 더하기 b죠. 주의해야 할 점은 원래는 절대값을 씌워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A, B가 1, 4분면 위에 있는 점이라 했으니까 어차피 양수입니다. 자, 오케이. 이거 돼. 자, 루트 2분의. 자, 해보세요. 그러니까 제 말은 여기를 이제 빼서 는 0이다. 이 직선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하는 거죠. B 빼기 1, A 빼기 7 여기 집어넣어봤자 A랑 B는 없어집니다. 그러면 마이를 맞추면 마이너스 8. 절대값 씌우면 8. 이거네요. 요걸 한 게 27대 8이다. 이해하셨죠 이제? 자, 이거 어차피 비율이기 때문에 루트 2는 약분해도 되고요. 여기가 8이니까 그냥 제가 27이면 됩니다. 맞죠? 여기 쓸게요. A 더하기 B가 그냥 27이면 되는구나. 자, 이거 여기까지 알아냈습니다. 그렇죠? 됐네요 이제. 그러니까 B는 결국 16이란 얘기고 A가 결국 11이란 얘기네요. 이거 연립해서 풀면 저렇게 되겠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저 문제로 잠깐만 돌아갈게요. 11이랑 16은 얘입니다, 얘. 이게 11이랑 이게 16이에요. 맞죠, 그죠? 그럼 여기 있는 얘는 분명히 지수함수 위에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걸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mn이 자연수다. 이걸 이용하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저거 집어넣으면요. 자, 다시 여기로 올게요. 16은 2에 11-m승 더하기 n.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m이랑 n을 찾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m이 만약에 뭐 너무 작으면 n 뭐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m이 뭐 5, 16이 넘어가잖아요, 그죠? 7, 그럼 n이 0이라서 안 되고, 자 m하고 n은 바로 쓰겠습니다. 자 m이 8일 때, 그럼 여기는 8 더하기 n이니까 n도 8. 그 다음에 m이 9일 때는 이건 4 더하기 12 이렇게 돼야겠고, m이 10일 때는 2 더하기 뭐 14 맞나? 맞죠? 2 더하기 14 맞겠죠? 자, 그 다음에 11 넣으면요. 1 더하기 15. 더 큰 거 넣으면 이제 안 되고요. 자연수가 안 되고. mn의 쌍은 이렇게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구하라는 게 m이랑 n을 더한 거의 최대값. 요거 두 개 더하면 당연히 이게 더한 게 제일 커지겠죠? 얘를 더하면 26이다. 그래서 답은 일단 26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22번까지 다 좀 얘기를 해봤고요. 저희가 이제 7월 모의고사 공통 부분을 쭉 이제 봤는데 보시다시피 어려운 문제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근데 그 변별력 막 아주 어려운 문제들은 선생님이 오늘 좀 풀어준 것처럼 단서를 하나하나 좀 찾아가면서 좀 필연적인 방식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적당한 문제들은 절대 좀 실수하지 마시고 정확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올해 말에 좀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백인대장 봉투 모의고사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